자, 안녕하세요. 자, 준동사 공통점 명제 3번 할 시간입니다. 자, 준동사의 공통점 명제 3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두 PDF 문서 갖고 계시죠? 자, 준동사는 그것의 동작 주체인 의미상의 주어가 반드시 어딘가에 있다. 반드시 어딘가에 있다. 줄 하나 쳐주실래요? 반드시 어딘가에 있다.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의미상의 주어란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일단 의미상의 주어란 말의 성격부터 한번 설명해 보면 우리가 주어라는 말이 있죠. 주어는 동사의 동작을 하는 사람을 주어라고 하죠. 그럼 동사의 동작을 하는 것을 주어라고 하니 준동사의 동작 주체를 주어라고 하면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준동사의 동작 주체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왜 준동사도 주체가 있어야 되죠? 준동사도 동작이니까. 준동사도 여전히 동사에서 온 거니까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그 행위하는 주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준동사의 행위 주체를 뭐라고 부른다?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른다. 일단 용어 정리부터 했습니다. 어떤 학생 보고 내가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 이렇게 내가 물어보니까 아주 천연덕스럽게 대답합니다. for 목적격, of 목적격이에요. 이럽니다. 이 학생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뭐니? for 목적격, of 목적격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뭔가 오해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써놨습니까?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for 목적어, of 목적격이다. 이렇게 안 써놓고 뭐라고 써놨죠? 뭐라고 써놨죠? 뭐라고 썼죠? 바로 아까 주셨죠? 반드시 어딘가에 있다.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of 목적어, for 목적격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딘가 반드시 있다 이거. 어딘가 반드시 있다. 한번 제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to 부정사로 봅시다. I want to be there.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I want you to be there. 그죠? 그 다음에 to be there. easy. I try hard I try to persuade her to be there. 그 다음에 it is nice to be there. 한번 써보겠습니다. 문장을 제가 한 5문장을 써봤습니다. 자, 하나하나 봅시다. 전부 다 to 부정사가 안에서 들어가 있죠? to be there, to be there, to be there, to be there, to be there. 하나씩 다 써있죠? to be there. 5개가 써있습니다. to be there 그러면 거기 간다는 뜻이죠? 노래도 있죠? I'll be there 그런 노래 있죠? Mariah Carey 옛날에 마이클 잭슨이 불렀던 노래인데 I'll be there. 나 거기로 갈게. 그런 얘기죠? be가 go come의 뜻으로 쓰이는 거죠? 나 거기 가고 싶다. 난 네가 거기 가기를 원해. 거기 가는 건 쉽지. 거기 가려고 그녀를 열심히 설득했다. 거기 가는 것은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문장에서 좀 볼 때 한번 봅시다. 자, want가 동사일 때 want 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I죠? 이럴 때 I가 want의 주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to be there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간다의 주체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가는 겁니까? 누가 가죠? 역시 I가 가는 거죠. 내가 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내가 가는 걸 내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하, I는 want라는 동사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to 부정사의 동작 주체이기도 하되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문장의 주어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렇죠? 문장의 주어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니까 for 목적격, of 목적격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하면 따로 또 쓸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아까 문장이 요거였지. 이렇게 되면 내가 가고 싶은 거거든. to be there의 주체가 아닌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데 가는 사람이 동작 주체가 달라. 이렇게 하면 뭡니까? 네가 가기를 원한다죠.
네가 가기를 원한다니까. 투비디의 의미상의 주어가 뭡니까? 이놈이 의미상의 주어죠. 그런데 you는 저 문장에서 뭐로 쓰이는 겁니까? 원래 you가 저 문장에서 목적어죠? 그렇죠. 목적어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니까 또 뭐가 필요 없다? for 목적어, of 목적격이 필요가 없죠.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네요. 됐죠?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게 의미상의 주어고 이게 의미상의 수어죠. 목적어를 설명하는 수어를 목적보호라 그러죠. 영어에서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순간 무조건 이른바 오형식이 됩니다. 이 1, 2, 3, 4, 5란 말도 일본 사람들이 처음 붙인 말인데요. 미국 책에서 보면 그냥 1, 2, 3, 4, 5형식이란 말만 없지 그냥 유형별로 딱딱딱딱 그냥 스타일로 씁니다. 그러니까 1, 2, 3, 4, 5형식이란 말은 써도 돼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지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순서를 말해줄 뿐이니까 그냥 우리가 편의상 번호를 붙이면 더 이해하기 쉬운 거니까 이런 건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죠. 잘못 설명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잘 씁니다. 그죠? 목적어, 목적보호를 한 이 5형식 문장에서 그게 투부정사가 나와 있으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조건 목적어가 돼 있다. 세 번째 문제 볼게요. 거기 가는 것은 쉬운 일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누가 갑니까? 누가 가는 건데? 내가 가는 것도 쉽고 네가 가는 것도 쉽고 다 쉽죠. 거기 가는 게 쉬운 일이지. 걸어 엎어지면 코 나올 때도 누가 못 가? 가기 쉬워. 그럼 누가 가는 거죠? 누구나 가는 거죠. 이렇게 누구나 하는 일을 설명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일반조라고 하죠. 그죠? 누구나 가는 게 쉽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문장 안에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거나 주절의 목적어, 즉 문장 안에 어떤 요소가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인이 의미상의 주어일 때는 그 문장 속에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삽입하지 않죠. 원래 있던 아이죠. 원래 있던 유죠. 이건 삽입을 아예 할 게 없죠. 주어나 목적어나 일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면 어떻게 한다? 따로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또 삽입 표기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떨 때 따로 삽입 표기하는 겁니까? 바로 이런 경우가 해당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잘 보시면 나는 그녀를 설득하려고 애썼다. 그녀가를 설득하려고 애썼다. 그러면 거기 가기 위해서죠. 이 문장에서 거기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당연히 아이죠. 나는 거기 가려고 그녀를 설득하려고 애썼다 이거지. 그녀한테 나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요 투비디오의 의미상의 주어는 역시 아이가 투비디오의 의미상의 주어죠. 맞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그가 거기 갈 수 있도록 그녀를 설득하려고 했었다. 요게 그가를 여기 넣어주십시오. 내가 가려고 그녀를 설득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나는 그녀를 설득하려고 했고 내용은 그가 거기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내 목적이야. 그럼 여기 그가를 써줘야겠지? 그가를 여기 투부정사 앞에 표기해야 되겠다 이거야.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도 아니고 문장의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도 아니야. 그럴 때는 따로 표기를 해야겠죠. 어떻게 표기한다? 그 표기 방법이 바로 for 목적격입니다. 알겠죠? 때로는 of 목적격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왜 of 목적격을 쓰는가는 여기서 아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투부정사 할 때 합니다. 어쨌건 간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총론을 하고 있으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은 문장 안에 주어나 목적어 하고 있으면 따로 표기하지 않고 일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더라도 따로 표기하지 않는데 따로 표기할 필요성이 있을 때 표기하는 방법이 뭐다? for 목적격, of 목적격이다. 이거는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 for 목적격, of 목적격인데요. 이것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리죠. 저는 뭐라고 했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디다? 반드시 어딘가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반드시 어딘가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투부정사만 이렇게 씁니까? 동명사 분사도 그렇겠죠. 동명사 분사도 투부정사와 원리적으로 똑같습니다. 단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죠. 기본적인 원리상의 공통점이란 뭔가 하면 동명사 분사도 문장 안에 어떤 요소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면 따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따로 표기해야 할 때 표기할 뿐인데 그 표기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그거를 강론에 들어가서 해야겠죠?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좀 비교하기 위해서 각각 하나씩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동명사 문장 한번 해볼게요. I remember meeting her. 한번 해봅시다. 그녀를 만나서 인사했던 기억이 난다. meet라 그러면 처음 만나 인사한다는 뜻이죠. Glad to meet you 이렇게 할 때 Haven't we met before? 우리가 처음 만나서 인사해본 적 있나요? 우리 통성명 한 적 있나요? 그렇죠. meet가 그냥 단순히 만나다가 아니고 만나서 서로 인사하다, 통성명하다, 서로 자기소개하다 그런 뜻이죠. 어쨌건 나는 그녀를 만났던 기억이 난다. 자, 누가 미트했어요? 주절의 주어가 의미상해줘죠? 똑같죠. 그죠? 자, I remember 자, his 혹은 him meeting her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I remember his meeting her. 자, 이 문장의 위치가 좀 틀렸네요. 자, 이 문장은 여기 씁시다. 자, 그 문장은 자, 죄송합니다. 문장을 여기로 옮길게요. I remember his 또는 him meeting her. 그럼 나는 기억이 난다. 그가 그녀를 만났던 것이 기억이 난다죠. 이렇게 되면 remember의 주체는 I지만 만난 주체는 얘죠. 이게 없으면 주절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인데 요거를 따로 표기해 줌으로 해서 의미상의 주어가 요거로 바뀌었죠. 따로 표기함으로써 의미상의 주어가 I에서 힘으로 바뀌듯이 따로 표기하지 않았을 때는 의미상의 주어가 I였는데 따로 표기함으로써 의미상의 주어가 바뀌었죠. 원리가 똑같죠. 뭐만 달라요? 표기 방법만 다르죠. 투부정사는 for 목적격, 동명사는 소유격 목적격을 쓰고 있죠. 표기 방법만 다르지 원리적으로 같습니다. 요것도 있겠죠. 해볼까요? Meeting her is easy. 이렇게 봅시다. 그녀를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요거는 스피커인 나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너무나 사귀기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녀를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그러면 아주 쾌활하게 쉽게 인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인사하려고 그러는데 그 상당히 저 사람이 무리하게 행동하면 인사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누구나 다 인사하기 쉽다는 얘기죠. 역시 누구나입니다. 하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거나 동명사가 의미상의 주어면 따로 표기하지 않죠. 아시겠죠? 네. 그리고 따로 표기해야 될 때는 표기 방법만 다릅니다. 단 동명사는 이게 없어요. 동명사는 오형식에서 의미상의 주어가 없습니다. 동명사는 오형식으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형식의 목적보로 동명사가 쓰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목적어가 되는 경우가 없대요. 즉 여기에 동명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예요. 동명사는 목적어로는 쓰여도 목적보로 쓰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명사는 그게 없습니다. 자, 분사도 하나씩만 한번 대응식 볼게요. 분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분사구문 만드는 거 아시죠? 어릴 때 분사구문 배웠는데 분사구문 이렇게 배운다고 배웠죠? 예를 들면 after I went there I started to 이렇게 해서 뒤를 생략하겠습니다. 내가 거기 가고 나서 나는 뭘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사구문 만드는 법 어릴 때 배웠죠? 어떻게 하죠? 접속사 죽이고 주어가 같으면 죽인다고 배웠죠? 지금은 이제 의미상의 주어 원리에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두 개가 주어가 같으면 왜 죽이죠? 왜 죽였죠? 죽여서 went가 going이 돼서 분사구문 된 상황에서 분사구문 된 상황에서 going의 주체가 누구예요? 요죠. 원리적으로 같은 거 보여요?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뭐다? 주절의 주어다. 똑같죠? 주절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를 대면 따로 표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운 거예요. 같으면 지운 이유는 지워도 요놈이 의미상의 주어가 되기 때문에 지운 것이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예, 원리적으로 똑같습니다. 역시 분사구문에 이건 없고요. 부정사만 있는 겁니다. 목적어는.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많이 하는 예문 해볼게요. Generally speaking, he is a cool guy.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는 참 멋진 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speaking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으면 일반적으로는 주절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보겠지만 이거는 이게 의미상의 주어가 아니죠. 이게 의미상의 주어면 졸라 이상한 놈이죠. 지가 일반적으로 말하니까 난 쿨가이야. 이 새끼 미친놈이지. 일반적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하. 이른바 분사구문 수거들이 전부 일반 주어를 의미상의 주어로 하는 거군요. 원리적으로 다 같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If it is rainy, I will cancel the ball game. 비가 온다면 나는 그 게임을 취소하겠다. 이건 분사구문으로 안 바꿔도 되겠지만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지우고 이 it은 I와 다르죠. 형식 주어 it이죠. 이른바 비인칭 주어인데요. 형식 주어가 아무 뜻이 없다고 해서 분사구문 때 마구 지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being rain의 의미상의 주어가 여기 표기되어 있죠. 하하, 바로 앞에 표기해야 한다도 똑같죠. 정리되죠?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정리하면 주절의 주어거나 일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일 때는 따로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고 여기에 부정사는 목적어가 하나 추가되어 있다. 따로 표기해야 될 때는 반드시 바로 앞에 표기되어 있다. 표기하는 방법만 다르다. 보목적격, 오무목적격, 소유격, 목적격, 주격. 아시겠죠? 기본 논리를 갖고 계시면 나중에 부정사, 동명사, 분사할 때 편합니다. 아시겠죠? 요 총론을 다 한 다음에 설명해도 되는데 총론을 먼저 제가 지금 총론 얘기하는 게 100%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좀 갖고 들어가면 훨씬 쉬울 겁니다. 나중에 부정사, 동명사, 분사, 절전환, 문장 변환 이런 거 다 해보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 총론을 한번 보세요. 아마 다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이 총론을 듣게 되면 훨씬 이해가 잘 갈 거야. 지금은 한 70%만 이해가면 됩니다. 자, 그럼 거기 이제 완성시켜볼까요? 자, 숨어있는 경우. 숨어있는 경우란 것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 얘기죠? 따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는 주어, 목적어, 일반 주어다. 다 이해갔죠? 자, 요 예문들은 말이죠. 자, 좀 쓰고 싶으면 제가 아까, 클릭을 해서 지금, 뭐죠? 포즈 버튼을 딱 누른 다음에 좀 다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됐죠? 자, 포즈 버튼 눌렀건 안 눌렀건 계속 수업하겠습니다. 자, 준동사 바로 앞에 표기하는 경우 이런 걸 넥서스라고 하죠. 넥서스는 준동사가 어떤 의미상의 주어가 맺고 있는 의미 주술관계를 말합니다. 어떤 문법학자가 붙인 이름이죠. 자, 부정사입니다. 부정사는 뭐로 표기하죠? 바로 앞에 쓸까요? for 목적격, of 목적격. 동명사는 어떻게 표기합니까? 소유격 혹은 목적격. 자, 왜 혹은이 있는지 그건 나중에 합시다. 분사구문은 주격. 됐죠? 자, 명제사 한번 좀 어렵습니다. 자, 명제사 번. 준동사 시제는 두 가지다. 즉 단순형과 완료형이 있다. 단순형과 완료형. 본동사와 시제가 같거나 본동사가 보다 더 미래면 단순형을 쓴다. 본동사 시제보다 더 과거면 완료형을 쓴다. 자, 칠판 한번 지우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칠판 지우는 동안에 학생들이 좀 PDF 문서 또는 책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죠? 자, 그걸 보면서 한번 음미해 보세요. 자, 아는 얘기 같습니까? 아는 얘기입니까? 네, 아는 얘기죠?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자, 이게 부정사와 동명사가 분사가 같은 원리에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해 달라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어떤 동사 어떤 걸 해볼까요? do it을 해봅시다. do it이라는 동사가 있을 때 do it은 do it 그것을 하다 이런 문장이죠. do it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이제 동사와 목적으로 쓰인 거죠. 그러면 she does it, he did it 이렇게 동사로 쓰이겠죠. do가 이제 동사라고 볼 때요. 동사로만 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쓴다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 그랬죠? 과거 분사는 생략합시다. 그냥 부정사, 동명사에만 들어봅시다. 앞에 to를 붙이거나 뒤에 ing를 붙이면 뭐다? 바로 준동사로 바뀐 거라 그랬죠.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은 뭐다? 기본형을 설명한 거다. 그렇지? 동사도 완료형이 있죠. do의 완료형이 어떻게 됩니까? have done이시죠. 동사만 완료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동사 족속들, 동사, 준동사 족속들은 전부 완료형이 있어요. 동사의 완료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to 부정사 완료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쉽죠? 기본 원형에 to를 붙이거나 ing 붙이면 기본형이 되는데 완료형 앞에 to를 붙이면 완료형 부정사, 완료형 뒤에 ing 붙이면 완료형 동명사 분사가 되겠죠. 만들 수 있겠죠? have pp 만들어 놓고 앞에 to 붙이면 완료형, 뒤에 ing 붙으면 완료형 분사, 동명사.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일단 꼴을 만드는 부분 배웠습니다. 자, 그것의 의미 해볼까요? 단순형을 쓰면 어떻다고요? 주절과 시제가 같대. 그거부터 해볼까요?
자, 우리가 많이 했던 아주 초창기 때 보는 문장이죠. 자, 그는 그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그것을 일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죠. 자, 보이는 게 지금입니다. 하는 것도 지금이죠. 네. 물론 지금만 하는 건 아니죠. 이게 does의 의미가 되니까 습관 반복적으로 하는 거지만 어쨌건 이것도 현재, 이것도 현재죠. 그런 얘기죠.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되죠? 보이는 건 지금인데 했던 건 어떻게 됩니까? 완료형 부정사를 쓰므로써 마치 완료 동사가 기본 동사보다 시제가 하나 앞이듯이 완료 준동사는 기본 조동사보다 시제가 하나 앞이다 이거지. 그는 그것을 했던 것처럼 보인다. 요거는 하는 것처럼 보인다. 요거는 했던 것처럼 보인다. 됐습니까? 이해 갔죠? 따라서 단순형이면 시제가 같고 완료형이면 더 과거다. 이해 갔죠? 하나 남았네? 단순형일 때 더 미래인 경우가 있대. 이거는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그런 겁니다.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 hope to see her. 자, 부정사만 쓰니까 너무 재미없죠? 동명사 한번 써볼까요? I am sure of succeeding. 자, 항상 단순형이 더 미래가 되는 건 아니고요. 단순형은 원래는 주절과 시제가 같은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특정 동사 뒤에서 미래가 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나는 그녀를 보고 싶다. 희망은 언제 합니까? 지금 하죠? 그럼 언제 보는 건데요? 지금 보고 있으면 뭘 보길 희망하겠어? 앞으로 보는 거지. 즉, 이 투부정사의 뜻이 이런 뜻이죠? 아, 이 투부정사는 여기보다 더 미래네요. 그죠? 시점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뭐 형태적으로는 이것도 현재형이지만 어쨌건 hope보다 미래에 있을 동작을 말해준다. 이것도요. 나는 성공을 확신한다. 확신해. 성공을 확신해. 앞으로 성공하겠다 이 얘기지. 확신보다 성공이 뒤죠. 역시 이 succeeding의 뜻은 뭐죠? I am sure that I will succeed. 확인되죠? 자, 지금은 총론을 하는 거니까 예문을 다 다루는 게 아닙니다. 부정사와 동명사 공이 단순형을 쓰면 주절과 시제가 같거나 더 미래, 완료형을 쓰면 더 과거다. 이 점을 확인해 주는. 됐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요. 내신이나 수능에서 다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명제 하나만 더 정리하면 우리가 총론 5개는 다 정리하는 거게 되네요. 명제 5번. 준동사의 부정은 준동사 바로 앞에 뭘 붙인다? not과 never를 붙인다. not과 never를 붙인다. 그럼 투부정사 부정은 어떻게 해요? not 부정사. 동명사 부정은 어떻게 해요? not ing. 분사 부정은 어떻게 해요? not ing. 과거분사 분사구문이면 어떻게 해요? not pp. 쉽죠? 앞에 not 붙이면 돼요. 좀 강조하고 싶으면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특히 never 붙는 경우도 있죠. never 투부정사.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것으로 명제 1, 2, 3, 4, 5를 다 했습니다. 명제 1번 뭐였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명제 1번 뭐였죠? 동사의 품사를 바꾼 것이다. 하지만 자기 식구 내에서는 여전히 동사 행세한다 그랬죠? 명제 2번 뭐였죠? 종속절이 간단하게 된 구다. 명제 3번 뭐였죠? 의미상의 주어는 반드시 있다. 명제 4번 시제꼴이 2개 있다. 명제 5번 부정 방법이 똑같다. 이 5개 명제는 전부 준동사의 공통정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상당 부분을 사실 이미 한 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강론들을 차근차근 보면 되겠죠? 우리가 명제 1, 2, 3, 4, 5를 다 잘 공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문장을 붙여놨습니다. I am afraid that I shall not pass the exam. 난 시험을 합격하지 못할까봐 참 걱정이 돼.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까봐 두려워. 이런 뜻이죠? 요 문장을 한번 바꿔보면 되겠죠? 지금 한번 포즈 버튼 딱 누르신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포즈 버튼 시작! 다 해보셨죠? 다 해보셨죠? 다 해보셨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I'm afraid. 어떻게 되죠? Be afraid of를 제일 많이 쓰죠? I'm afraid of.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Not passing the exam이죠. I'm afraid of not passing the exam. 제가 이 예문을 괜히 써놓은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거의 다 녹아져 있죠. 그죠? 한번 써본 다음에 한번 비교해볼까요? I'm afraid that I shall not pass the exam.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of not passing으로 바뀌었네요.
되죠? 자, 첫 번째 했던 게 뭡니까? 준동사는 뭐다? 동사의 품사를 바꾼 것이다. 동사로 쓰이던 패스가 뭐로 바뀌었어요? 명사로 바뀌었죠? 왜 명사인데요? 전치사의 목적어. 됐죠? 명제 2번 뭐였죠? 종속절. 종속접사 보이죠? 종속절을 구로 바꾼 것이다. 명제 2번 됐죠? 또 명사 3번 뭐였죠? 명사 3번 의미상의 주어가 반드시 어딘가에 있다. 아까 패스의 주체가 I였지? I와 I가 같으니까 I 지웠죠. 왜 지웠어요? 주절의 주어 I가 의미상의 주어기 때문이죠. 명제 4번 뭐였죠? 단순형 준동사는 주절과 시제가 같거나 아니면 더 미래다. 지금 어떤 경우예요? 이거보다 더 미래죠. 마지막! 준동사의 부정은 어떻게 한다? 바로 앞에 낫을 붙인다. 5가지가 다 녹아있죠? 이거를 맞춘 학생은 제 수업을 잘 들은 학생입니다. 자, 이제 준동사 총론 끝났으니까 이제는 순식간에 그냥 쫙 넘어갑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부정사 강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